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들고 지칠 때 유쾌하게 힘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바바라 버거지음, 강주원 옮김,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힘의 실질적인 중심은 바로 우리 내면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 방임의 힘, 집중의 힘, 돈의 힘 등 이런 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바라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믿는 대로 된다. 우리 삶은 상상하는 모습대로 된다. 우리 삶은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만약 삶이 신통치 않다면요, 마음가짐과 또 사고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변화시킬 열쇠를 바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려보아야 하고요.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 삶에 정신을 집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힘인데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축제와 같은 삶, 축복, 삶의 모든 최고 가치들, 활기 넘치는 건강, 우주의 풍요로움에 집중한다면 그것들이 당장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힘도 중요한데요. 힘의 실질적인 중심은 우리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다스려야 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효과 없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전능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 삶을 창조합니다. 우리 생각과 말을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힘의 위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적인 원리, 지성, 힘 등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불가사의한 힘이 우주와 우리 존재, 우리 행위와 우리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힘을 인식하고 변화의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 삶 전체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에게 100% 책임이 있고요,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안도감과 더불어 자부심,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고정된 채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고정된 수입이나 즉 우리의 봉급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말은 무한한 공급의 원천으로 연결된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 내뱉은 말 그대로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긍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도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손으로 쓰는 글이 곧 확신이며 긍정입니다. 긍정한다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말한 내용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나 글로 쓰는 말을 조절하여 우리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외에 아무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요, 지금 당장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불평만 해대는 사람, 불운을 염려하는 사람, 삶이 고달프다고 한탄하며 투덜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내뱉은 말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나 성공, 사랑을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즐겁고 성공적이며 흥미진진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긍정적인 말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압박받고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삶,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외쳐야 합니다. 항상 현재 시제로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우선 무의식과 또 우주의식 속에서 그것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세계에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언한 말이나 신념이 그 결과를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차례에 15번씩 반복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을 구체화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행동으로 꼭 옮겨야 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너는 나아질 거야. 다 잘 되고 있어. 너는 지금 이대로도 얼마든지 훌륭해. 나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믿어. 장담하건대 넌 틀림없이 이번 일에 성공할 거야. 너의 재능과 능력이 부럽다. 너는 힘도 세고 건강해. 오늘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격려해줘서 고마워.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즐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놓아두는 것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방임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더욱 좋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냥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쓸데없이 엄청날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짐들은요,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장점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냥 놓아둔 채 문제 삼지 않으면요, 더욱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임은요,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신적인 방임과 감정적인 방임이 있는데요. 사람이나 장소, 사물, 상황 혹은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자신을 그것에 스스로 속박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방임은요,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요, 지적인 활동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관대히 봐줄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에게 그 이유나 방법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임은요, 그냥 놓아둠으로써 자신과의 논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방임은 새로운 가치를 끌어들입니다. 잡동사니를 처분하게 되면요,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처분한 만큼 삶의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고요. 그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나 물건, 새로운 에너지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방임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창조력을 자극합니다. 옛 물건이나 낡은 생각을 떨쳐낼 때 새로운 생각이 순환될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아니오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받는 것은 커지고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부정적인 것이 힘을 받아서 모든 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것에 힘을 부여하거나 주의력을 쏟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이나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런 대화에는 끼어들지도 말아야 하고요. 그럴 때는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찾아보면요, 바람직한 이야깃거리는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인데요.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다음은 시각화의 힘인데요. 지금 원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정신적 이미지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창조하는 우리 능력은요,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마음속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 연습을 하면서 시각화 최선의 성과를 거두려면요.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30일 동안 매일 동일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시각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요, 잠재의식이 새로운 심상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30일 이후에는요, 다른 대상이나 삶으로 초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풀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과거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심상을 현재 시제로 떠올려야만 합니다. 지금 원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행운의 수레바퀴법이 있는데요. 판 하나에 건강이나 부, 가족, 친구, 영적 추구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찾아서 붙이는 것입니다. 판 가운데에는 바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말을 써 넣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지 말고요. 또 매일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분이라도 행운의 수레바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신중해야 하는데요. 시각화의 위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밝고 건전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화려한 그림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것, 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한 중요한데요. 행운의 수레바퀴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림 주위에 긍정적인 말이나 축복의 말들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중의 힘인데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는 것, 또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집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요, 단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 몰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중력을 신념이라는 정서적인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혹은 어떠한 목적이나 그 무엇이든 전적으로 거기에 성실하게 전념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적을 찾으려면 이전의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이 끌리지 않는 소유물이나 장소, 상황, 사람, 환경, 관계 등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애정으로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우리 공간이나 집, 관계와 생활 속에 신성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목록 작성 요령을 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방임에 둘 대상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바라지 않는 모든 것들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물건이나 사람, 또 정신 상태, 태도와 정서, 인간관계, 작업 환경 등 아무 것이나 열거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 벗어나고 싶고 또 생활에서 집착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적어 넣어도 됩니다. 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 목록 대상인데요. 여기에는 내 삶에서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요, 내게 도움을 줄 뭔가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쏟아서 내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 대상 목록인데요. 작성한 이 모든 목록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생활에서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삶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할 모든 대상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 고마움에 대한 대상 목록이 계속 불어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보다 더욱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음은 비밀의 힘인데요. 우리 계획이나 꿈, 소망, 기도, 시각화 혹은 긍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서 공연히 힘을 흩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행운의 수레바퀴나 목록과 같은 보물섬 지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말고요. 힘을 얻기 위한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드러내어서 함께 나누고 내보이면요,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나 시각화 작업, 또 메모나 목록, 다짐, 이런 사항들을 모두 비밀로 해두는 것입니다. 단지 계획만이 아니라요, 어떤 일에 대해 말이 많은 것 또한 내 힘을 흩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음은 돈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도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궁핍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풍족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축복해야 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에 집중력을 기울이면요, 우리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나 항상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부에 대해 집중력을 기울이고 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요, 지금 당장 지니고 있는 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칭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절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하나, 낡은 관념을 청산해야 합니다. 고정 수입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 살고 있으므로 풍요로움은 여러 방면에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급 통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인데요. 행복은 기대한 곳과 기대치 못한 곳 모두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부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공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합니다. 부에 대해 부정이나 편견을 없애고 삶에서 부의 증가를 시각화함으로써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요, 이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옹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부유한 느낌을 누리고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모습을 갖춤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돈의 환경을 느끼기 위해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상점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수입의 증가를 시각화하려 한다면요, 좀 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베품의 힘인데요. 베품으로써 또다시 길이 열립니다. 우주 만물은 항상 흐름 상태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요, 오직 변화 그 자체일 따름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삶을 개선시키기를 바란다면요. 지금 당장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품으로써 또다시 길이 열립니다. 나누어 주면 정체가 풀립니다. 베품은 에너지를 순환하게 하는데요. 나누면 다시 문들이 열리고 따라서 우리들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자연과 마찬가지로 수확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과 말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세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